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령가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고령가야인데, 고령가야라고 제가 굳이 쓴 이유가, 아, 고령 해버리면은 대가야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대가야가 고령에 있기 때문에 그 고령하고 그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일부러 제가 니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령가야가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 뭐 맞죠. 당연히 맞는데 왜냐 이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 니을이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일부러 이제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드렸다는 거를 갖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가야는 모든 사서, 지리지, 뭐라고 돼 있냐? 상주, 함창에 있다고 다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이병도 박사님이 여기가 아니고, 함창이 아니고, 어디냐? 아마 진주에 있을 거다라고 한 다음부터 고령가야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함창이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모든 사서와 모든 지리지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함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딱 했다 그래서 갑자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봤냐고요. 그분이 함창에 안 있다는 거 봤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위쪽을 성산가야까지 연구하고 그 위쪽은 연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서 나타나는 많은 가야 유적들이 지금까지 도외시되고 말살된 거예요. 그래서 상주 지역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벌국이라고 딱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벌국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상주, 그러면 사벌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벌국 왕릉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찾아보세요. 사벌국 왕릉은, 신라시대에 거기에 그 사벌왕을 임명했던 사람의 무덤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신라 사람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 사벌국이 고령가야에 속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고령가야가 멸망당하고 신라한테 먹히고 나서 사벌국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령가야와 사벌국이 동시에 있었는지 그거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스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 실제로 그 지역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창읍 중촌리에 고령가야의 시조. 근데 그 시조가 함창 김씨의 족보에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고로왕이다. 여기 보세요. 이게 고로왕으로 돼 있어요. 위키에 보시면 고로왕. 백진이라는 분이에요. 백진. 예. 그리고 왕비능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예. 가보니까 정말 뻗어시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근데 여기 족보에는 뭐라고 되냐면 42년에서 150년까지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여기 42년에 건국된 거예요. 고령가야가. 그리고 망한 거는 언제냐? 이혈왕 마지막 왕 254년에 누구에게? 신라에게 3대 만에 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몇 년을 갔느냐? 215년, 3대 215년 동안 있었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고령가야 시조 왕릉의 우리가 그 함창 김씨 시조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왕도가 있었던 지역이래요. 여기 오봉산, 이쪽이 오봉산이에요. 이쪽이 남산 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편안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가 이제 팽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106년에 압독국.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경산이죠. 그 다음 108년에는 다벌국. 어디에? 달구벌이죠. 달구벌. 대구. 근데 벌유왕. 이때 185년에는 소문국. 의성. 그 다음에 231년에는 간문국. 지금의 김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왔을 때 이제 고령과 가야도 먹혔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간문국을 먼저 먹고, 왜냐하면 이쪽은 추풍용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고령과야를 254년에 병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국사기 상주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주는 신라 점해왕 때 247년에서 261년 사벌국을 취하여 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고, 서구로 열전에는 신라에 이미 복속되어 있는 사량벌국이 점해왕 때 배신하여 백제에 붙자 쳐들어가서 그들을 토멸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기 254년 첨예왕 때죠. 이때 아마 이제 그 신라에 먹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그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왕도 앞에 이안천이라는 하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이 숭덕산인데 그 숭덕산 바로 아래에 이안면 가장리라는 곳에 뭐라고 하냐 왕독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요. 왜 왕독골이라 그러냐? 고령가에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왕도잖아요. 왕도, 고을 이런. 근데 함창 현재에는 뭐냐고 왕도동이에요. 예. 뭐 마을이나 동이나 비슷하죠. 근데 이 왕독골 서쪽에 해발 238m 오봉산이 있고 그 위에 뭐냐면 포곡식 산성 둘레가 1370m인 남산성이 있다. 이게 어디냐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요게 오봉산이고 요게 남산성이에요. 예. 이렇게 산이 딱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이 위로 올라가서 피신하는 거죠. 남산고성으로.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독골의 남쪽에는 공갈못이 남아 있어요. 우리 한자로는 공검지입니다. 공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목재가 14개 정도 나왔는데 탄사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가 585에서 745. 그래서 일본의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수리시설, 그게 일본에 있거든요. 사야마 이케라는 요게 이제 요것도 가야인이 건설한 거예요. 가야계가. 그렇게 봤을 때 이 공검지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뚝의 길이가 430, 둘레가 8.5에서 8.9, 목 깊이가 2에서 3. 그래서 의림지, 제천의 의림지, 그다음 밀양의 수산지, 그다음 김제 벽골지, 이 세 개 연못하고 저수지와 버금가는 그러한.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함창 그 평야가 있어요. 그 곡간 평야죠. 이렇게. 그래서 넓은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수지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왕도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남산 고성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토축이 쭉 나가죠. 예. 쭉 해서 저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창현지를 보면은 가야왕이 이렇게 이제 행차했던 산 이름이 대가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건 어가죠, 어가. 그 다음에 요 해발 325m입니다. 이 대가산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의 북쪽 이리에는 상염지라는, 여기도 이제 가야왕이 거느든 곳이라고 돼 있고, 왕도동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왕도가 있었던 곳, 순덕산 밑에 천재를 들인 산을 국사봉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즉위식을 올렸던 산을 승통산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읍의 동쪽 봉우리를 덕봉이라고 얘기했고, 군사를 지휘했던 것 통사대라고 얘기한다. 뭐 이러한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지명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런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낙동강이에요, 지금. 이렇게. 낙동강이 있고, 여기로 이렇게 지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게 이안천이에요. 그래서 왕도 앞에, 지금 요게 남산 고성이고, 여기 오봉산 고분군이 있고, 이안리 고분군, 가장리 고분군, 여기 쭉 몰려있죠. 예.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고령가야의 중심 권역이었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 영강 있는 이쪽은 바로 뭐냐면 이 지역, 바로 이 건너편은 문경입니다. 문경 점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가 다 가야 권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진주라 그래갖고 날려버리니까 아예 연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각서를 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분의 견해일 뿐이지, 그렇다 해서 이 역사학계 전체가 이걸 갖다 고령가야를 포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흥리 고분. 요거는 1997년에 도로공사 때문에 발굴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뭐가 삼국시대 고분이 나왔냐면 토광묘, 그 다음에 옹관묘, 석관묘, 석실묘. 이 토광묘가 95기나 나왔어요. 옹관묘가 35기, 석관묘가 85기, 석실묘가 7기. 토기가 257점, 철기가 147점. 이 토광묘는 4세기 때, 석광묘는 5세기 때, 석실묘는 6세기 때. 그래서 근데 신라의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5세기 후역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강력하게 신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요게 이제 토광묘죠. 토광묘에서 나온 거고. 요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안천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신흥리 고분군. 여기가 오봉산입니다. 여기가 공검지, 아까 공갈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봉산에 그 고분군이 또 있다 그랬죠. 거기가 한 600기 정도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대형 고분군은 얼마나 크냐? 직경이 24m예요. 그리고 이 고분들은 가야 형태가 뭐라 했습니까? 수열식 석강묘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습된 것들이 보면은 고배가 가야 시대 토기였다. 근데 이제 여기를 발굴을 안 하다가 2021년도에 5기를 발굴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횡구식 석실분 480호분에서 뭐가 나왔냐? 금동제 행역, 그러니까 말 치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동제 제갈, 말 제갈. 이거는 6세기 전반에 상주 지역의 최고의 수장급의 무덤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또 이 무덤 말고 나머지 무덤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그 지역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역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게 가지형 철모. 그러니까 이게 그 창인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친 그러한 것들은 대구 달성이라든가 경산 임당동 고분 같은 이런 데서 확인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형태죠.
그리고 이제 금동제갈은 경주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480호분 제일 큰 거, 여기서 나온 거, 이 금동제 행역, 요거는 그 말 이렇게 치장하는 이런 거는 고령지산동, 대가야죠, 대가야. 대가야 518호분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신라 영향, 대가야 영향, 이런 것들을 받아 쓴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봉산 169호분. 요게 이제 발굴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길 따라. 이건 더 길 따라죠? 네, 이렇게. 여기서 나온, 행역. 요게 행역입니다. 요게 말제갈. 이렇게. 그 다음에, 낙동강이라는 그 강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낙동강에 대해서 황산하라고 돼 있고, 아니면 가야진, 이것도 가야가 들어죠. 예, 가야진이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뭐라냐? 황산강이라고 돼 있어요. 황산강. 근데 동국여지 쓴다면은 뭐라냐? 낙수라고 돼 있어요. 낙수. 택리지에 뭐냐면 낙동강,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 낙동강이에요. 그럼 낙동강의 뜻이 뭐냐? 가락의,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다 라고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낙동 나루터가 있어요. 낙동진. 이게 어디냐면 상주에 있어요. 그러면 낙동진이라는 나루터가 있는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령가야의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고령가야의 동쪽을 흐른 강이에요. 그럼 뭐예요? 낙동이 되겠죠. 낙동. 예. 그래서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다. 그랬을 때 그 가야가 어디냐 이거예요. 고령가야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라가 쭉 치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오냐? 대구까지 들어와요. 대구에서 이 낙동강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금호강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호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먹죠. 그 다음에 저 대구도 먹고 달성, 다월국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낙동강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가야가 뭐냐? 고령가야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낙동 나루터가 있는 거야. 낙동진. 거기서 내려서 군사들이 두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화령. 지금 속리산 뒤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보은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제일 튼튼한 성, 그게 삼년산성이거든요. 그게 보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계림령을 넘습니다. 계림령을 넘으면 어디가 되냐? 바로 청풍이 돼요. 바로 충주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낙동진이 이 군사 이동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가야 연맹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고령가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주의 성산가야. 그 밑에가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김해의 금강가야. 고성의 소가야. 이게 전기가야 연맹입니다. 이게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나 3세기에서 4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고령가야는 3세기 때에 바로 신라에게 맥히게 되는 거죠. 신라가 이제 북진을 하면서 맥혀. 왜냐하면 이제 북진 경로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